골룡포를 걸친 채 음란한 만담을 파는 저작거리 광대입니다. 그런데 보름 뒤 이 사내가 진짜 용상에 앉습니다.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왕을 대신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임금다운 정치를 펴니다. 역사가 숨긴 15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날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금은 독살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뭐 하느냐 마시지 않까! 은수저의 색이 변했습니다. 수라에 꽂힌 은수저가 검게 변합니다. 임금의 공포가 마침내 폭발하죠. 당장 침소를 옮기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생긴 자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아무도. 독을 쓴 자를 찾는 수색 속에 임금의 처남이자 중전의 오라비인 충신 유정호가 의심을 받습니다. 오라비가 그 죄를 뒤집어쓰게 된 중전은 깊은 근심에 빠지죠. 하나 남은 내 오라비마저 죽이려 하나 봅니다. 어명을 받던 도승지 허교는 대역을 찾아 나섭니다. 같은 시각 기방에서는 저작거리 광대 하선이 만담을 풀고 있죠. 골룡포를 걸친 채 왕 흉내를 내며 농담을 던집니다. 완벽한 대역을 발견한 허규는 기방문을 닫죠. 그러고는 하선의 몸을 샅샅이 살핀 뒤 밤중에 궐 안으로 데려옵니다. 처음 밟아보는 거대한 편전에 선 사내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용상을 보죠. 걸어 나온 진짜 임금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천민을 마주합니다. 그날부터 임금이 자리를 비우는 밤에만 하선이 골룡포를 입고 앉았죠. 대역리를 아는 조 내관이 보아도 감쪽 같다 평가할 만큼 완벽합니다. 광해는 자신은 편히 잠들게 하는 궁녀 안개시를 총애하죠. 날 편하게 잠들게 하는 이가 너뿐인 것을. 그날 밤에 일과를 마친 하선은 은전을 챙겨 궐 밖으로 나섭니다. 발설하면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물러나죠. 그런데 궐 밖으로 나온 하선이 관하로 끌려가 매질을 당합니다. 죄목은 기방에서 왕을 능멸했다는 것이죠. 15시요. 어머니가 오고 싶어요. 관아의 현감은 곤장을 멈추는 대가를 기방 행수에게 요구합니다. 현감이 받은 대가는 15살 어린 기생의 정조였고 하선은 풀려났죠. 하선은 힘없는 백성들의 처지를 목격합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지켜준 적 없던 사내에게 변화가 생기죠. 한편 궐 안에서는 또 한 번 독살 소동이 벌어집니다. 검사 결과 독이 없었습니다. 반찬으로 올린 죽염이 원인이었죠. 강직한 내 처나. 유정호 정도는 내줘야 저들도 날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왕은 결백한 충신 유정호를 영모의 희생양으로 내칩니다. 대신들의 의심을 자신에게서 돌리려 처남마저 내준 것이죠. 하지만 탕약을 마신 임금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독인 듯하옵니다. 국왕이 의식을 잃자 조정이 알기 전에 궐 안이 급히 움직이죠. 허규는 왕이 곧불에 걸린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은폐합니다. 전하께서는 곧불로 인해 몸져놓은 것이오. 하선을 관아에 넘긴 사람은 호위무사 도부장이었습니다. 하선은 다시 궐 안으로 불려옵니다. 하선은 현감이 어린 기생을 제물로 삼은 짓을 도승지에게 따지죠. 이놈 죄값을 기생 정조로 바꿔쳐먹은 저 현감 새끼는 아무 죄도 없었죠. 근데 15 저 개지만이 무슨 죄입니까요? 광대의 가슴 깊은 곳에 백성들을 향한 측은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규는 정신을 잃은 임금을 숨기고 하선에게 낮에 정사까지 맞는 전면 왕노릇을 권하죠. 하선은 돈을 배로 올려준다는 말에도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나란 일이라는 도승지의 말에 결국 수락하죠. 가짜 왕노릇의 첫 관문은 궐 안 사람들의 눈입니다. 몸을 섞고 지낸 그들조차 몰라보진 않을 터이니. 허규는 중전이 알아볼까 염려해 마주치는 일만은 가장 엄격히 막습니다. 허규는 대신들이 모두 모이는 아침 조회인 상참을 사흘 미루어 시간을 확보합니다. 궐 안의 벅도부터 후궁들의 명부까지 전부 외우도록 시키죠. 하선은 도승지가 짜놓은 궁중 예절을 익혀나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이어지죠. 팔자걸음부터 신하들을 하대하는 말투까지 완벽히 해내야 합니다. 정 없이 똥이 많이 없어.
아침마다 궁녀들 앞에서 매화틀에 앉아 변을 보는 일과가 시작되죠. 똥 누는 소리도 다르시다던데? 궁녀들이 곁에 늘어선 가운데 배변마저 국가적 중대사로 다루어집니다. 어이가 매일 변을 살피고 맛까지 본다는 사실에 하선이 기겁하죠. 궐 안의 법도와 광대의 본성이 충돌하며 소동이 벌어집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김이나인이 왕의 수라를 먼저 맛보죠. 처음 받아본 진수성찬을 하선이 남김없이 비워버립니다. 왕이 남긴 음식이 100여 명 궁인들의 끼니라는 걸 그는 몰랐죠. 종일 굶었단 말이야 나 때문에? 어식 외에는 아무 음식도 짓지 못하니 아마도 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상을 다 비운 탓에 어린 나인 하나가 끼니를 걸렀다는 사실을 하선이 뒤늦게 알게 되죠. 고란을 거닐던 하선의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단아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저기 저 여인 말이오 누구시오?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된다던 중전이라는 사실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죠. 사흘 뒤 조정 배신들이 모두 모이는 첫 상참날이 밝습니다. 교지가 아니오 교지가. 대신의 물음에 하선의 대답이 어설퍼 정체가 드러날 뻔하죠. 당황한 대역을 대신해 허균이 교지를 대독합니다. 그 교지는 영모로 몰렸던 유정호를 곧바로 사면한다는 내용이죠. 무사히 첫 고비를 넘긴 하선의 수라상에 팥죽 한 그릇이 오릅니다. 맞나구나. 어릴 적 먹던 그 맛이구나. 하선은 기미를 보던 어린 나인 사오리를 유심히 살피게 되죠. 한편 은신처에서 진짜 왕을 진맥한 어이가 도승지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독이 아니라 약에 취하신 듯합니다. 국왕을 쓰러뜨린 원인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깊이 재우는 약재인 양귀비였죠. 이조판서 박충선은 수하들을 시켜 증거를 없애버립니다. 몰래 가꾸어 두었던 양귀비 밭을 통째로 태우며 꼬리를 자르죠. 탕약에 양귀비를 섞어 올린 이는 임금이 아끼던 안개시였습니다. 사건 뒤 그녀가 궐 밖으로 달아납니다. 궐 안에서는 완벽한 허수아비가 되기 위한 정치 교육이 이어지죠. 도승지는 그저 경의 뜻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라 지시합니다. 뜻도 모른 채 남발한 말 탓에 하선이 대동법 폐기를 허락해버립니다. 땅 가진 만큼 쌀을 내게 하자던 법이 그렇게 사라지죠. 사면했던 유정호를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라는 요구까지 수락해버립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일 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하선은 밤새 대동법을 공부하죠. 조 내관에게 세금 제도의 실태를 캐묻습니다. 부역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이 스스로 약물까지 자른다는 현실을 듣게 되죠. 스스로 거세하여 내시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지 거시길 자른단 말이오. 그게 진짜로 없는 거요? 없사옵니다. 아니 그럼 직관에 가서는 서서 넣는 거요? 아니면 앉아서 그 마이 아팠겠소? 평범한 백성의 시선으로 보아도 대신들이 우기는 법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선은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권력 다툼만 하던 궐 안에 광대의 상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하선은 어린 사월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죠. 탐과 놀이들의 수탈로 무너진 가족사를 듣게 됩니다. 나라에 바칠 전복을 마련하지 못해 빚을 지고 그 빚 탓에 전답을 모두 빼앗긴 사연이죠. 아비는 장살당하고 어미와 어린 동생은 변방의 노비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얘 이런 족같은 전하. 소녀의 사연을 끝까지 들은 가짜 임금이 다짐을 건네죠. 네, 왕노릇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조하마. 알단 나인에게 가짜 임금이 직접 굳은 약속을 내린 것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마주한 하선은 도승지의 조정을 거부하기로 결단하죠. 다음날 상참에 나선 하선이 조정 대신들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위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를 상식이라는 무기로 꺾어버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나라의 곳간을 열게 하고 대동법 시행까지 명하죠. 정사가 저작거리 흥정주하시오. 들리겠소. 그리고 궐 안에서는
임금과 신하 정도는 구별토록 합시다. 한편 서인들이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까지 들어 중전의 폐위를 밀어붙이죠. 옥에 갇힌 오라비 유정호가 영모의 배후로 엮여버렸기 때문이죠. 오라비를 살릴 길이 없자 중전이 제 목에 은장도를 겨눈 채 하선에게 매달립니다. 약조를 하고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그날로 죽은 거라 생각하십시오. 목숨까지 내놓으려는 행동을 본 하선이 발걸음을 국문장으로 옮기죠. 국문장에 모인 대신들을 향해 분노한 가짜 임금이 소리칩니다. 그대 머릿속이 진정 이자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게요.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어디 한번 나와보시오. 풀어줘라. 이자는 죄가 없다. 하선은 분노하는 박충서를 뒤로하고 중전의 처소를 찾아가죠. 오라비를 살려낸 하선이 처소에 남겨진 중전에게 다가갑니다.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중전에게 왜 웃지 않느냐며 묻게 되죠. 웃기지 않소? 웃기옵니다. 근데 왜 웃지 않소? 중전에게 날 보고 한 번만 환하게 웃어달라 청합니다. 투박하고 서툰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선의 다정한 진심이 담겨 있죠. 하선의 뒷모습을 호위무사 도부장이 유심히 살핍니다. 손마디까지 거칠어지셨습니다. 하선은 허균의 만류에도 중전에게 팥죽을 보냅니다. 자신이 어릴 적 먹던 맛이라며 아끼는 음식이죠. 후원에서 중전은 과거 간택일날 임금이 했던 약속을 떠올려 말합니다. 평생 곁을 지켜주겠노라. 세상 끝날 날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겠노라 하시던 그 음성 참으로 생생하옵니다. 이에 하선은 자신이 직접 지은 시로 답하죠. 아, 얼마나 아프길래 웃지를 않으시네. 바로 그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도부장이 칼을 뽑아듭니다. 이자는 전하가 아니옵니다. 도부장. 중전이 나서서 왕비의 위엄으로 그 자리를 덮어버리죠. 내 이놈! 내가 네 놈에게 젖가슴이라도 내 보여야 믿겠느냐? 도부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죠. 스스로 제 목을 베르는 도부장을 하선이 멈춰 세웁니다. 살아있어야 팥죽도 만난 것. 제 목을 베르던 무사를 말 한마디로 살린 것이죠. 하선은 그 칼을 언제 뽑아야 하는지 못 박습니다.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꼭 기억해두거라. 호위무사는 그를 자신의 임금으로 받들기로 결심하죠. 과정을 지켜보던 조 내관은 진짜 임금을 닮아가는 기세에 놀랍니다.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그렇소. 나도 어떨 땐 내가 진짜 임금 같소. 광대가 점차 통치자로 각성해가는 중이죠. 같은 시각 은신처의 진짜 왕이 눈을 뜨고 깨어납니다. 용상에 앉았던 전한 것을 살려둘 순 없지 않소. 혁인이 달아난 안개실을 붙잡아 그 뒤에 박충서가 있었음을 확인하죠. 진짜 광해는 용상에 앉아있는 대엽부터 처리하라 명합니다. 한편 궐 안에서는 서인들의 패비상소가 빗발치죠. 대신들이 하선에게 중전을 버리라며 거세게 강요합니다. 중전이 그대들과 같은 서인이 아니란 이유로 폐위돼야 한다면 과인 또한 서인이 아니다. 아니, 나도 함께 폐위시키라. 가짜인 자신도 언젠가 버려질 처지임을 아는 하선이 깊은 밤 대주전으로 달려가죠. 내가 약속했다면서요. 평생 중전 곁을 지켜주겠노라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잡은 손 놓지 않겠노라고. 이조판서 박충서는 궐 안에 임금이 둘이라는 비밀을 알아차립니다. 매수된 상궁이 옥자에 앉은 자가 가짜라는 물증을 넘겼기 때문이죠. 급기야 임금의 흉터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궁궐에 퍼지게 됩니다. 흉터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중전이 합방을 요구하며 하선의 용포를 벗기려 하죠. 그 자리에서 중전이 그동안 덮어두었던 물음을 꺼내죠. 누구냐 넌? 누구냐니요? 중전에게 정체를 들킨 하선은 서둘러 궐을 떠나려 하죠. 하지만 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죠. 약조한 것이 생각났어. 진짜 임금의 복귀가 임박하자 허균은 은전 20냥을 내어줍니다. 서둘러 궐 바깥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라는 마지막 통보죠.
그 통보를 받고도 하선은 왕 노릇을 이어갑니다. 하선이 조 내관에게 4월의 어미를 찾아달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어명이요. 그대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이요. 하선은 달이 차면 거를 떠나겠다며 중전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절대 죽지는 마십시오. 곧이어 대신들이 명나라가 요구한 파병과 공려를 바치자고 뜻을 모으죠. 어린 처녀 40명을 고스란히 바치라는 요구입니다.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백성을 사지로 모는 행태에 하선이 거침없는 호통을 내리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백성의 목숨을 흥정하는 요구를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그 사이 매수된 그 상공이 박중서의 지시를 받아 수라간의 어린 사월이를 압박하죠. 변방으로 팔려간 어미를 들먹이며 독이 든 계피 사탕을 손에 쥐어줍니다. 임금의 팥죽에 직접 독을 넣으라는 계략입니다. 곧이어 소녀가 임금이 어릴 적 마시라 아끼던 그 팥죽을 상에 올립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팥죽 맛이 다르구나. 내 이 맛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상 곁에 선 사월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그 사탕을 팥죽에 넣지 않고 제 입에 삼킨 사월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사색이 된 하선이 소녀를 안고 내의원으로 뛰어들어 의관을 다그치죠. 말해라. 내가 임금이다. 내가 임금이라는 외침에도 소녀는 끝내 하선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옥좌에 앉은 하선은 사월이를 죽인 배후를 찾아내려 국문을 열죠. 고문 끝에 그 상공은 배후의 대신이 시킨 일이라고 자백합니다. 위기에 몰린 서인 세력은 용상에 앉은 자의 가슴에 상흔이 없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죠. 물러설 곳이 없어진 허균이 하선에게 제안을 건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제안을 받은 하선이 자신의 대답을 건네죠.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직후 허균이 승정원에 보관된 보름간의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도망치십시오.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십시오. 조 내관의 재촉을 받은 하선이 그 밤 용상을 떠납니다. 마침내 박충서가 이끄는 군사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쳐 가짜를 끌어내라 외칩니다. 그때 주상전하 납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빈 용상 앞으로 진짜 임금이 들어섭니다. 뛰어오른 박충서의 군사들이 진짜 임금의 용포를 강제로 벗기려 몸싸움을 벌이죠. 도승지가 그 일기를 모두 앞에 내놓으며 두 임금을 섬긴 죄를 스스로 청하죠. 그 일기 속에서 하선이 직접 내렸던 어명들이 낭독되죠. 지난 보름 동안 하선이 어떤 임금이었는지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듣게 됩니다. 이 흉을 보고도 날 모른다 하는가? 가슴을 연 진짜 임금의 몸에서 모두가 찾던 흉터가 횃불 아래로 드러나죠. 붉은 상흔을 두 눈으로 확인한 마당의 전원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임금에게 손을 댄 그 무리는 진짜 임금의 어명으로 그 자리에서 모조리 포박당하죠. 궐을 벗어난 하선은 숲길을 달립니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던 도승지의 제안에 대답했던 뒷부분이 비로소 밝혀지죠. 나 살자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난 실소. 진짜 왕이 그런 거라면 누군가를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용상이라면 앉지 않겠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 궐을 벗어난 하선의 뒤로 살수들이 바짝 추격해오죠. 좁은 길목에 홀로 선 도부장이 수많은 살수들을 가로막습니다. 적들을 홀로 감당해낸 호위무사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죠. 하선이 도부장을 두고 가지 못해 되돌아옵니다. 쓰러진 도부장이 하선의 발을 감싸줍니다. 충직한 무사는 점차 숨이 다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죠.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도부장은 유일한 임금을 올려다보며 환한 미소와 함께 숨을 거두죠. 보름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광대는 평범한 백성의 차림으로 배에 오릅니다. 허균이 포구에 서서 목숨을 건진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죠. 눈물이 고였던 하선은 이내 활짝 웃어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평범한 백성이 용상에 앉아 보여준 어진 통치자의 모습이죠. 천만 관객이 봤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